어알에서는 거시경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과 중급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재생 목록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시청자분들의 경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돈이 사라진 시장이 아니라 돈이 대기 중인 시장입니다. 그 돈이 언제, 어떤 속도로 풀리느냐에 따라 자산시장 상승 랠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위기가 닥쳤을 때 쓰이는 돈이 될지 정해질 것입니다. 유동성은 준비되었지만 타이밍을 잘못 읽으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함정이 됩니다. 파월의 한마디로 시작된 의문. Firming of repo rates signals QT nearing its end. 2025년 10월 파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포 금리가 단단해지는 건 QT가 끝나간다는 신호다. 그는 양적 긴축 중단과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하였습니다. 근데 시중의 M2 통화량은 사상 최대에 도달했습니다. 긴축이라면 유동성이 줄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인 거죠. QT가 정말 끝나가는 걸까? 근데 왜 지금은 유동성이 넘쳐나지? 이 물음에서 이 영상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 시중 유동성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의 자산 증식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죠.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할 것이며 끝까지 시청하기만 하셔도 감이 잡히며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드립니다. 일막 금리 복도와 단기자금 시장 현황. 최대한 쉽게 만든 그래프인데 어려우신가요? 초보분들은 일단 SOFR 까만 선의 위치가 어떤 의미인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금리 수준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연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단기자금 시장은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기준금리는 보통 25bp 단위로 조정되는데 예를 들어 현재 기준금리가 4.25%라면 이는 4.00%에서 4.25% 구간에서 단기금리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즉 4.25%가 금리 복도의 상단, 즉 정책 한계선이 되는 것이죠. 이제 금리 복도의 각 층을 살펴보겠습니다. RRP 금리 바닥. 연준은 시중에 남아도는 초과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영래포 시장이라는 통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금리 복도의 바닥선이에요. 즉 돈이 갈 데가 없을 때 최소한 이 정도 이자는 받을 수 있도록 정해둔 금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4.0%라면 시중의 단기 여유자금이 최소한 이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금리의 바닥입니다. IORB 금리, 사실상의 정책 상단. 은행은 연준의 예치한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받습니다. 이 금리는 보통 정책 최상단 SRF보다 10bp 정도 낮은 수준, 현재와 같은 경우 4.15% 정도로 설정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연준에 맡기기만 해도 이자를 받기 때문에 굳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IORB는 단기 금리의 사실상 상단 역할을 합니다. SRF, 절대적 금리 천장. 2019년 단기 레포 금리 폭등 사태 이후 연준은 SRF라는 장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비상시 최종 금리 천장이에요. 단기 금리가 급등할 경우 연준이 SRF를 통해 4.25% 수준으로 즉시 자금을 빌려주며 시장의 금리 급등을 차단합니다. 연준에서 자금을 빌려주기에 굳이 더 비싼 금리에 자금을 빌릴 이유를 없애면서 4.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SOFR, 실제 유통되는 실제금리. 이제 핵심입니다. SOFR은 실제 시장에서 담보를 잡고 거래되는 실시간 금리입니다. 파월이 말한 레포 금리가 이 SOFR이에요. 이는 시장의 체온계와 같습니다. SOFR이 SRF에 가까워진다는 건 유동성이 점점 부족해짐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SOFR이 RRP에 가까워지면 그건 시장에 돈이 넘쳐 흐른다는 뜻이죠. 참고, 복도 내부의 충분한 유동성 구간. 2019년 단기 레포 금리 폭등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연준은 폭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SRF를 새로 만들었죠. 이전에는 IORB가 금리의 상단이고 RRP가 하단이었기에 완충 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SRF를 만들고 IORB를 10bp 내리면서 충분한 지급준비금 구간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연준은 이처럼 구간을 이전보다 더 나누어 단기 시장의 불안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풍부한 유동성, 부족한 유동성만 있던 것에서 현재는 풍부한 유동성,
충분한 유동성, 부족한 유동성이란 구간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SOFR의 위치입니다. SOFR이 복도에 어디쯤 있느냐에 따라 시장의 상태가 바로 드러납니다. RRP 근처 돈이 너무 많은 완화 상태, IORB 부근 중립균형 구간, SRF 근처 단기 유동성 부족, QT 압박 신호. 이것만 알아도 단기자금 시장 구조의 핵심은 다 본 셈입니다. 이막 SOFR이 천장을 뚫었다. QT의 한계 신호. 그럼 이제 실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양적 긴축과 단기자금 시장의 긴장이 맞닿은 지점을 보여줍니다. 먼저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연준은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차대 조표 축소, 즉 QT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18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 국면이 열렸죠. 즉, 한 손으로는 자산을 줄이면서 다른 손으로는 금리를 낮추는 서로 반대되는 정책이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QT는 돈의 총량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연준이 보유한 국채를 줄이면서 은행 시스템 안의 준비금, 즉 기초 유동성을 흡수하죠. 반면 금리 인하는 그 남은 돈이 멈춰있지 않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QT로 유동성이 줄어들면 은행과 MMF는 돈을 단기채나 RRP에 묶어둡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면 그렇게 묶어둬도 얻는 이자가 줄어들죠. 그러면 그 돈 일부가 다시 대출이나 투자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연준은 돈의 양은 줄이되 돈이 고이지 않고 흐르게 하려는 것이죠. 이게 바로 QT와 금리 인하를 동시에 쓰는 이유예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그 절충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파란 선은 지급준비금 금리, 즉 IORB, 빨간 선은 RRP, 주황선은 SRF, 그리고 검은 실선은 실제 단기시장 금리, SOFR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SOFR은 빨간 선과 파란 선 사이, 즉 풍부한 유동성 구간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최근을 보시면 SOFR이 IORB를 뚫고 올라가더니 심지어 SRF 위로까지 튀어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리가 조금 오른 게 아니라 단기자금 시장이 한계점에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SRF는 이론상 금리의 천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바로 이용하긴 어렵습니다. 담보 요건, 신청 절차, 회계 처리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돈이 급할 땐 SOFR이 SRF 위로 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국채결제 주간이나 준비금이 빠듯할 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국채결제 시기도 아니에요. 즉,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유동성 부족이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SOFR이 SRF를 넘어섰다는 건 QT로 이미 준비금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파월이 최근 말한 부분과 연결됩니다. 충분한 준비금 조건에 도달하면 QT를 중단할 수 있다. 그 한계점이 바로 이 그래프에서 드러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산막, 유동성의 이동. QT로 사라진 게 아니라 옮겨간 돈. 하지만 파월이 빠뜨린 내용이 있습니다. RRP가 줄어든 이유가 단순히 유동성이 고갈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가 단기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서 MMF 자금이 RRP에서 금리가 더 높은 단기 국채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즉, 유동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RRP에 있던 자금이 단기 국채를 사고 그 대금은 재무부의 TGA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유동성은 민간에서 정부로 이동해 갇혀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잘 언급되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단기채 수요입니다. 요즘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달러 담보자산의 대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이미 미 재무부 단기채의 약 3에서 4%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죠. 이 말은 크립토 시장의 달러 유동성도 실제론 RRP 대신 단기채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의 유동성 부족은 진짜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와 스테이블 코인이 함께 단기채로 돈을 잠가둔 결과예요. 이걸 대차대 조표 구조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막, 대차대조표로 본 구조, 유동성의 가둠. 이 설명 이전에 간략히 연준의 대차대 조표 정책을 설명드릴게요. 연준의 대차대 조표는 그림과 같습니다. 대차대 조표의 핵심은 자산과 부채는 항상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준이 국채를 시중은행에 매각을 하면
국채가 줄어들고 은행이 맡겨둔 지급준비금도 줄어듭니다. 국채와 함께 준비금을 소멸시키며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죠. 이것이 대차대조표의 축소, 즉 QT입니다. 반대로 QE, 양적 완화는 쉽게 말해 연준이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이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연준이 그 국채를 사들이면서 자산 쪽에 국채 보유액이 늘어나고 그 대가로 은행 지급준비금에 돈을 넣어줍니다. 즉, 연준의 자산은 국채 증가, 부채는 지급준비금 증가, 국채를 담보로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차대조표 팽창, QE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볼게요. 연준은 자산 쪽에서 보유 국채를 줄이면서 QT를 진행했고 그만큼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부는 단기채를 늘리며 TGA를 불렸죠. 즉 QT로 유동성을 줄였는데 다른 편에선 재정정책으로 TGA를 늘렸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말씀드린다면 정부가 단기채를 늘려 TGA를 늘린 행위만으로 QE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연준이 돈을 찍어 발행된 채권을 사들이는 것이 QE이며 현재는 정부가 채권을 시중에 팔면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고 정부의 TGA에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대차대 조표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유동성의 위치가 민간은행에서 정부로 이동한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체감하는 유동성의 정체현상 혹은 보이지 않는 유동성 가둠입니다. 오막, 정치가 막은 돈, 유동성 왜곡.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런 시점에 단기채를 늘렸을까요? 첫째, 장기금리 부담 회피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GDP의 120%를 넘어섰는데 지금 장기물을 발행하면 이자 비용이 폭증하니까 상환 부담이 적은 단기물로 조달한 겁니다. 둘째, 재정정책 여력 확보입니다. QT로 중앙은행의 돈줄이 막히자 정부는 직접 재정 지출로 경기를 떠받치려 한 거죠. 즉, 연준은 돈을 축소시키고 정부는 돈을 확장시키는 구조가 동시에 일어난 것. QT와 재정정책이 정면 충돌한 구간, 바로 그 틈에서 지금의 유동성 왜곡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파월은 이걸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요. 파월이 이런 흐름을 몰랐을 리는 없는데 말이죠. 그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연준은 정치의 영향을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확대 국면, 이런 국면에서 파월이 유동성이 왜곡됐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면 시장은 곧바로 이를 정책 실패의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침묵이 회피인지 조율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가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2기 트럼프 행정부이기에 재선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그는 이번 선거에서 진다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선거 전에 자산 시장을 부양해야 하는 압박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장기물 대신 단기채를 발행해 단기간에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은 쓰임이 생길 시에는 융통성 있게 쓰일 준비를 하며 재무부의 TGA에 쌓인 채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편 연준은 같은 시기에 QT의 속도를 늦추며 사실상 중단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서로 다른 주체의 결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모아두고 아직 쓰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문제는 그 돈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재정 지출이 본격화되면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함께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바로 그 타이밍 조절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시장을 살려야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육막,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지금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 풀리는 순서를 읽는 것. 첫째, 재정이 움직이는 순간을 봐야 합니다. TGA 잔고가 줄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건 단기채로 묶여있던 자금이 풀리는 신호예요. 그때는 위험자산이 먼저 반응합니다. 랠리를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죠. 둘째, 금리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SOFR이 다시 IORB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기 시장의 긴장이 풀리고 은행 시스템에 여유자금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셋째, 인플레이션 신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유동성 랠리는 시작될 수 있지만 인플레가 시작되면 연준은 다시 제동을 걸 것입니다. 그때는 랠리의 끝이자 다음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지금 시장은 돈이 사라진 시장이 아니라 돈이 대기 중인 시장입니다. 그 돈이 언제, 어떤 속도로 풀리느냐에 따라 자산시장 상승 랠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위기가 닥쳤을 때 쓰이는 돈이 될지 정해질 것입니다. 유동성은 준비되었지만 타이밍을 잘못 읽으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함정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